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오늘 토트넘의 아다마 트라우레 영입설이 현지 팬들의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레는 최근 토트넘이 1대0으로 이긴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며 굉장한 체격과 달리기 속도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토트넘 팬들은 아다마 트라우레를 두고 빠르지만 결정력은 시소코라며 마지막 순간의 패스나 슈팅의 섬세함이 결여되어 있는 이 선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레 선수를 손흥민 선수의 자리인 왼쪽 윙어 자리에 활용하려 한다는 소식에 토트넘 팬들은 도대체 왜 트라우레를 데려오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윙어 자원으로는 훌륭한 손흥민, 모우라 그리고 베르바인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새로 영입한 스페인의 유망주 브리안 힐까지 있는 가운데 이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손흥민과 관련된 아다마 트라우레 플랜이라는 기사를 통해 새로운 토트넘이 무슨 계획을 짜는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라이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벌은 아다마 트라우레가 아니라 바로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 해리 케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풋볼 런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토트넘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누 감독과 파라티치 단장이 아다마 트라우레를 원한다. 그 외 프랑스의 차기 포그바로 불리는 파페 사르 선수 그리고 호날두의 이적 가능성 등 좀 덜 중요한 이야기들 역시 담겨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호날두에 대한 부분은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관계가 애매해지면서 과거 유벤투스의 호날두의 영입을 추진한 파라티치 단장이 있는 토트넘 역시 호날두 영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의 메시랑 비슷하죠. 메시도 6개의 구단이 오퍼를 넣었으며 그중 하나가 토트넘이기는 했습니다만 현재의 주급 체제에서 토트넘의 호날두가 오려면 케인보다 같거나 낮은 주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최고 주급을 받는 케인, 은돈벨레, 손흥민의 주급은 20만 파운드, 호날두의 주급은 54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성 없다고 봐야겠죠. 없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어려웠지만 승리를 따내는 좋은 경기를 했다며 경기 시간 15분을 남기고 케인과 교체된 손흥민 선수의 소식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교체 당시 손흥민 선수는 테이핑한 다리가 약간 불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근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월드컵 최종 예선 명단에 포함하여 발표하기도 했으며 손흥민의 몸 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컨펌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풋볼 런던의 기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울버햄튼전에서의 폭발적인 속도라던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필요한 활동량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아다마 트라우레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터진 것입니다. 트라우레는 올해 만 25살의 선수로서 황소 같은 몸집에 엄청난 스피드까지 겸비하며 토트넘전에서도 상대 수비수인 레길론을 정신없게 한 위력적인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 마지막 패스와 슈팅에 있어서의 세밀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손흥민을 제외한 토트넘의 윙어들도 상당히 고전했는데 베르바인의 경우 그래도 35경기에 7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며 2배 이상의 경기를 뛴 트라우레의 4어시스트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우라 역시 50경기에 8개의 도움, 9개의 득점을 올렸습니다. 중원의 알리 역시 최근 29경기에서 5개의 도움과 3개의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다마 트라우레의 이적은 통계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의 영입 이유에 대해 Not about the stats or the end product, 즉 통계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감독이 느낌이 오면은 기용할 수도 있다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There's also the option mooted within the club. 이 클럽 안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that he instead replaces Son's position as a winger. 트라우레로 기존 손흥민의 윙어 자리를 대체하고 in order to push the latter further up the pitch. 손흥민을 보다 높은 위치인 최전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이는 곧 이 한국 선수가 케인과 투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다마 트라우레는 필요하다면 이들 사이의 처진 공격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즉 아다마 트라우레를 데려오려고 하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아예 윙어가 아닌 최전방으로 이 포지션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영국의 데일리 메일 역시 상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의 보스인 누누 산투 감독이 손흥민과 관련된 트라우레 이적설을 꺼내다. 파라티치 감독은 과거 유벤투스에 있을 때도 트라우레를 영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서도 산투 감독과 인연이 있는 트라우레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인데, 이 누누 산투 감독은 이미 트라우레의 영입 후 포지션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메일 역시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동시에 투탑을 살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트라우레가 윙어로 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5-2 전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트라우레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대체하는 동안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완전히 공격에 집중하면서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환상의 콤비네이션을 최전방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번 시즌 이 둘이 넣은 골을 합치면 무려 55골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이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는 토트넘의 엄청난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평론가는 많은 감독들이 과거에 함께한 선수들과 다시 재결합하려고 하기에 자연스럽다라며 아다마 트라우레의 영입에 대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일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경쟁자는 더 이상 윙어들이 아닙니다. 바로 해리 케인인데요. 언론에서는 케인과의 투탑을 서는 손흥민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신에서는 여름 내내 케인을 보조할 공격수를 구한다며 토트넘의 투탑 가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스트라이커 영입이 뜻대로 안 풀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케인이 없는 탑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을 지켜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더 들고 윙어로서 빠른 발이 무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혹은 그 옆에서 같이 뛰는 투탑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호날두 선수처럼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서의 포메이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단 하나 남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경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울버햄튼전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누 산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며 케인을 투입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감독들은 손흥민과 케인을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조합으로 생각하며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았는데, 누누 산투 감독은 손흥민 자리에 케인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아서 교체를 해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두 선수가 모두 윙어가 아닌 공격수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산투의 바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 토트넘은 4-3-3 진영에서 알리, 스킵, 호이비에르를 동시 기용하면서 미드필더진을 수비적으로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알리 역시 기존의 공격적인 역할 수행이 아니라 박스2박스 미드필더로서의 변신을 보여주며 수비적인 역할 역시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최전방의 3인에게 공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3-5-2 시스템으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케인이 손흥민과 스트라이커로 뛴다면 토트넘은 오래 묵은 문제를 하나 해결하게 됩니다. 스트라이커 자원의 부재도 그렇지만 이 둘의 경쟁자가 없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팀에 있는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 것은 좋은 동료가 옆에 있어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인데, 손흥민과 케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라이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은 포지션에서 뛰게 되면 이 둘은 긍정적인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 역시 생기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난제의 해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를 케인 쓰듯 쓸 수는 없고 케인 역시 손흥민처럼 뛸 수는 없습니다. 과연 두 선수를 다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려고 하는 누누 산투 감독의 계획은 아다마 트라우레의 이적으로 완성이 될까요? 남은 이적 기한은 9월 1일까지인 만큼 이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이적이 토트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로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